재테크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이수민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민 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항상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많이 네. 던지는 편이에요. 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네. 자, 이 중에서 출근길이 가장 험난한, 불쌍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일단 7시에 눈을 뜨면은 무조건 지각이에요. 근데 7시 5분에 일어난 A씨. 힘드네요. 자, 그다음 네. 이어폰과 보조 배터리 없이 2시간 동안 출근길을 가야 되는 B씨.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출근길에 불편한 상사와 점심 약속이 갑자기 잡힌 걸 알게 된 C씨입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출근길을 가게 될까요? 사실 네. 거의 용호상박인 것 같은데 제가 A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그래요? 하면 될 것 같은데 B, C에서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면 B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사실 핸드폰 없으면 살기 힘든데 보조 배터리 없이 2시간을 간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끔찍하죠. 네. 그리고 정말 싫은 직장 상사와 억지로 점심 약속을 또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도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답은 다 가지각색일 거지만 아무래도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길에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자, 수민 씨,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일이면 주말이 되는 금요일이 왔으니까요. 이제 절반 정도 오늘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오늘 또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마무리 저희와 함께 재테크 사이다와 함께 즐거운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소개되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6007-8339번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튜브로도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튜브에서 내외 경제TV 검색하셔서 재테크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참여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는 이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막 오전에 주식 생방송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저도 매일매일 방송은 하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내 재테크 관리해야 되나, 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얻어 가시고 고민도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재테크 사이다 이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차도 한잔하면서 좋아하는 TV도 보고 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재테크 사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또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네,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알차 투자처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수민 아나운서가 3가지 알차 투자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목해주세요. 네, 오늘의 투자처 내외 매물콕에서 총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면요. 첫 번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총 3가지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의 상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논현동의 오피스텔까지 오늘 저희가 정말 알토란 같은 매물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보시다가 이제 그 소개되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지역에 대해서 또 궁금증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외 매물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내외 매물콕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알짜 투저처는 바로 용산구 한남동의 상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개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 33.04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1층에 상가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총 층수는 10층 중에서 1층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7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가 건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죠? 용산하면 워낙에 이제 하늘에서 내린 터로 많이들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민 씨 같은 젊은 층도 약속 장소로 많이 삼으시잖아요. 가죠. 정말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입지 여건 좀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어요. 사이트하고 지역을 표기를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위쪽으로는 남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보면은 자, 여기 사이트가 위치를 해져 있는데 한남대교를 건너오게 되면 바로 이제 남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한남대로를 건너게 되면 신사역 아시죠? 그래서 네. 강남으로 바로 진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바로 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서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자, 입지 계속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사이트 주변으로 해서 지도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하철 노선이 또 얼마나 이제 가까운지도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경의중앙선 항남역에서 바로 160m 거리거든요. 160m 거리면 수미 씨 거의 네. 이게 도보로 한 2분? 그렇죠. 그러면 진짜 바로 앞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바로 뛰어내려가면 거의 1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젠 좀 크게 광역으로 해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끼고 있는 게 그 용산의 한남역 인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옆에는요,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멀리 가볼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남산타워, 그리고 남선 1호 터널 지나서 이쪽은 이제 서울 업무지구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은 이제 강남역으로의 진입을 이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대교만 건너면 바로 신사역, 그다음에 잠원, 압구정, 강남권역까지도 다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의 한남동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전통적인 부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산 임수의 명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에 이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지역을 이제 그 베드타운으로 또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심 쪽으로의 접근성, 광화문 쪽, 시청 이런 쪽으로 접근성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교통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그런 요지라서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중심이자 강남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서 용산하면 특히나 한남동하면 지역적인 입지 여건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실사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미지 실사로 좀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표기가 딱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로변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건물의 층수가 좀 높은 층수라면 한강 조망이 가능할 만큼의 그만큼 한강이 가까이 자리 잡는 위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상가의 특성상 보시면은 이 한강 쪽으로 수민 씨 생각해 보면은 나들이 갈 때 이 이제 역에서 나오셔가지고 한강 쪽으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꼭 차를 타고 이용하시기보다는 한강 가실 때 이제 역을 이용해서 도보로 한강을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층에 자리한 상가답게 이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활용도도 너무나 좋겠지만 역에서 올라서 바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들이 하는 인파들의 수요도 같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실사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리적인 특성 무엇보다 입지적인 거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사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대로변을 끼고 있고 이 옆에는 지금 이제 빽빽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캐파가 크고 규모가 크고 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3구역인데 3구역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또 이제 용산의 그 민족공원도 국가적인 차원의 민족공원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용산 그리고 한남동 하면은 강남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리면서 강북에 원래 이제 천혜의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입지적인 특성에 있어서 앞으로도 정말 미래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크게 기대가 되는 입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말 뭐 말씀처럼 이미 부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 유동 인구도 많으니까 상가 건물로는 제격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미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개발 호재가 또 있을까요? 그 근처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남동 하면 네. 뉴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뉴타운이 뭐 1구역부터 시작해서 5구역까지 한남 뉴타운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라든지 진행 속도는 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선호하시는 위치가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바로 3구역입니다. 근데 이 3구역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 뉴타운 3구역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지금 시공사 선정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로 이제 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 세대 수가 보면 5,8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하나가 뉴타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큰 그 규모로 들어오고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주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인구가 기존에도 이분들이 이제 이 5,800세대가 지어질 정도면 기존 인구도 굉장히 많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5,800세대가 새롭게 유입이 되면 여기에 이제 상가가 맞붙어 있는데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의 인프라가 아예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지역이 한남 뉴타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지역이 약간 노후화된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남동 하면 부촌 아니야? 네, 맞아요. 뭐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이렇게 정말 고급 빌라와 이번에 80억 가까이 또 팔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명성이 높은 부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좀 굉장히 낙후된 그런 동네 이미지도 반대편에는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그 명실상부한 부촌에 걸맞게 새롭게 재탄생될 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산의 한남동이기 때문에 용산의 그 큰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개발 호재들을 다 품는 지역이 한남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산 그 민족공원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자, 이 용산 공원의 미래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원래도 제가 한남동은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는 남산이고 앞쪽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데 자, 이 남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이제 한강의 이 수변로까지 다 연결을 해서 그린네트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나 가족공원 가봤는데 라는 시청자분들 계시죠? 그 가족공원 규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용산 민족공원은 이제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최초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민 씨한테 하나 여쭤볼게. 그 여의도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저 여의도 공원에 이제 벚꽃놀이도 많이 가시고 젊은 층들이 그러시는데 자,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의 공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고 거의 숲
숲에 가깝지 않나 그죠?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진짜 여의도 하면은 네. 얼마나 많은 그런 진짜 업무 지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큰 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의도 면적의 2배의 국가적인 오. 차원의 공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개발이 돼서 완성이 된다면 정말 그 미국의 센트럴파크 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산의 민족공원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런 공기적인 질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겠지만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아무래도 숲세권, 뭐 한강, 강을 맞아요. 끼고 있는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정화되는 느낌을 네. 받는 것들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의도 면적의 무려 2배가 넘는 2배.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질지 그것도 이제 남산에서부터 공원을 끼고 한강변까지 쭉 이어져서 정말 그렇게 큰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용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 공원 하나의 측면으로서도 상당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또 남았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네요. 많아요. 용산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용산의 정비창 부지가 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슈는 있어 왔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정비창 부지가 약간 비운의 자리인 것이 몇십 년 동안 개발 이슈가 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서 좀 혼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용산에 남은 진짜 노른자 땅의 마지막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입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군인들의 요충지로도 이제 사용이 됐던 곳이겠죠. 근데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좀 바뀌어지면서 또 시장이 또 바뀌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변화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발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기존의 작년의 이슈는 뭐였냐면 용산 정비창 부지에 바로 이제 미니 신도시급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거의 이제 8천여 가구 정도 새롭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그 용산에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던지 간에 어쨌든 이 용산 정비창 부지는 대규모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혼합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거시설만 들어와도 호재이고요. 교통 호재만 들어와도 호재고 거기다 업무시설만 들어와도 호재인데 이게 모조리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것이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GTX A 노선의 호재 있죠.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하는 그런 호재까지도 품고 있는 게 진짜 용산이기 때문에 자, 용산하면 호재 부자다. 자, 용산이 용트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발 호재는 넘쳐나고 있는 게 용산의 미래 비전입니다. 자, 개발 호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일단은 이 주변에 아무래도 임대 수요도 좀 많으셔야지 네. 그 이제 상가를 그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실 그렇죠. 거예요. 공실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근데 워낙에 이 주변에 그 순천향대 병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순천향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 주변에는 또 약국도 많게 되겠죠. 그리고 소규모의 그런 병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순천향대 병원 근처에는 대사관 밀집 지역입니다. 또 그래서 대사관들이 정말 수많은 나라의 대사관들이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임대 수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권을 이용하실 예정이니까 이분들은 이 그 병원이나 대사관이 이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그 근처에 거주를 하시고 거주를 다른 데 하시더라도 상권을 계속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권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용산하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부촌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이곳을 베드타운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강북의 중심이고요.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그쵸. 어디로 이동을 하셔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잘 돼 있듯이 버스 노선 그리고 자차 이용하실 때도 광역으로서의 접근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명당의 기운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배산 임수의 명당이고 워낙에 부촌으로 생활 인프라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이태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리단길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 정말 핫한 핫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의 개발 호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용산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 좀 늦은 거 아니야 생각이 되신다면 아직도 개발될 호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정말 많은 호재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상가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부촌의 신도시 있고요. 이런 뭐 주거 지역으로서의 다양한 개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뭐 상관없이 또 유입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플러스 상권의 수요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상가 매입하는데 공실 걱정 이런 거는 이제 뭐 개발 호재성을 따져본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당장 이제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이 투자를 함으로써도 장점을 하나 더 찝어주신다면 또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아직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 쪽으로 봤을 때 거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주민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는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그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 이제 학군 문제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또 서울 용산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준비한 매물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약 한 7km 정도, 4.7km네요. 1.7km네요. 죄송합니다. 자, 1.7km 정도 돼서 어쨌든 그 차량으로 이동 시 한 6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정말 유명한 또 국제 학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 관한 그 니즈까지도 확인을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 개발 호재에서 제가 주변 시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용산이 도대체 한남동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현재 시세도 또 궁금하실 텐데 한남권의 공동주택의 가격이 이제 평당위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3,900만 원에서 8,500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매물의 위치는 여기인데 자, 여기에서 주변으로 보면은 한남 더일 그리고 뭐죠? 한남 리첸시아, 한남 아이파크, 한남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뭐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뭐 80억 원에 거래가 됐다, 100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다 이런 그런 이슈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주변의 인근의 그 시세를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새롭게 개발이 됐을 때 그 상가의 가치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너무 많은 장점을 들었어요. 우리 은혜 씨가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코앞에서 150m 거리에서 오늘의 매물이 누려볼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으셔야겠죠. 그래서 4차선 도로의 1층입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가 아니라 넓은 4차선의 도로의 1층에 위치해 있고 전용률도 74%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업지 인근으로 해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텐데 이 인근에는요.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임장 활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무실이나 상가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네. 신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가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의 명당, 전통적인 부촌 지역입니다. 그 한남동의 그 이름의 프리미엄이 또 엄청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가라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따져보셨을 때도 만족할 만한 투자가 되실 것 같아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고 수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은혜 씨, 예상 투자금 어떻게 되죠? 네, 투자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양가는 약 7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임대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만약에 월세 수익을 노려보신다면 2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니까 6억 7천만 원대로 실투자 금액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환경에서 자, 월세가 2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매일 나한테 들어온다면 이런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듣기만 해도 제가 돈만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다가 저 매물 한번 좀 관심이 가져진다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내외 매물콕.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처는 바로 강남으로 갑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수민 아나운서가 개요로 짚어드릴게요. 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개요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이제 강남구 논현동, 지금 준공은 2023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실사용 15.66제곱미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방 1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5층짜리 건물 가운데 7층을 이제 분양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약 17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로 보시면 전세 시에는 14억 원, 월세 시에는 보증 1억 원에 월세에 45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전세를 하시게 된다면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정말 상급지로의 그런 이동을 고려하시는 분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종의 그런 종착지가 강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의 논현동이라면 이제 업무와 상업이 밀집된 그런 핫한 지역으로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자, 입지 여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네, 먼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강남구청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수인 분당선 바로 앞쪽에 이 사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위치인데요. 지금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 강남구청역은 7호선과 함께 수인 분당선 두 가지 다중 역세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호선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7호선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뭐 구로 그쪽에 또 이제 자기 일터를 가지신 분들은 또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압구정 로데오 쪽이나 선릉역 쪽에서도 오피스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하면 뭐 인프라 뭐 말할 게 없겠죠. 지금 이 일대도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그냥 손쉽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일대 지금 보시면은 이미 뭐 파라곤 아파트나 다양한 고급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쉽게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강남보건소나 구청, 세무서와 같이 다양한 일처리도 가능한 곳들이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현동의 입지를 분석해 드렸어요. 이미 뭐 강남 그리고 논현동이라고 하면 뭐 말 다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워낙에 이제 입지가 좋습니다. 교통 입지도 워낙에 뛰어나고요. 강남하면 일단은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의 메카이기도 하고요. 정말 수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들이 즐비한 곳이 강남이죠. 그리고 논현동입니다. 그 핵심 노른자 땅 위에 이제 지어질 오늘의 매물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 또 수인 분당선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의 거주 형태는 굉장히 좀 한적하고 좀 뭔가 숨어 있는 그런 스팟이기보다는 좀 역세권에 초인접해 있는 지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급차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제 바쁠 때는 지하철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꼭 내가 거주를 안 할 경우에도 또 세입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서의 그런 교통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역세권의 메리트를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논현동에 위치한 또 논현동의 개발 호재를 좀 따져봐야 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교통이 편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에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시면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서 강북까지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 1단계는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2년도 1월에 개통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시작을 해서 신사역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해보실 수 있는 이제 연장 구간인데요. 사실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가시려면 지하철로 이용하실 때는 뭐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시려면 그 복잡한 신논현역 그 사거리를 거쳐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말끔하게 해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강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분당선 연장 2단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은 2022년에 예정이 될 예정이고요. 개통은 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되면요.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용산역도 사실은 좀 서울의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곳에 오피스 단지도 굉장히 많고요. 또 KTX가 다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제 강북에서 강남까지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신분당선 연장 2단계까지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주변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제 업무죠.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서 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되는데 나의 집 주변에 이런 랜드마크가 조성된다. 그러면 인프라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 앞에 교통들도 계속해서 또 정돈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그런 인프라들을 누려보실 수 있는 호재성까지 띄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현동,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권에 이제 개발 호재를 다 품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하고 또 가까운 게 서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에도 정말 유명한 업무 지구들이 또 새롭게 대거 투입이 된다고 하고 제2 이제 롯데 월드타워를 또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 업무타운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동에 그쵸 아시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또 들어오면서 현대차에 그래서 간단한 사옥이 아니라 국제 교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기획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대형 호재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호재는 상당히 탄탄하게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현동 오피스텔만의 건물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건물은요, 정말 이 건물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지금 방이 하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분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에 인테리어나 그런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우선은 블랙의 약간 우드톤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는요, 전용 프라이빗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오피스텔 상가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1층에 막 복작복작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기분 좋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프라이빗 라운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메디컬 피트니스 센터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PT도 월 1회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나의 건강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바쁠 때 입주민들을 위한
위한 24시간 발렛 파킹 서비스까지 진행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뭐 발렛 파킹 맡기시고 바로 올라가셔도 좋고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택배 참 이용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런 요즘에 신선식품들, 1인 가구들은 특히 그런 신선식품 맞아요. 배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단점 하나가 조금 이제 더워지는 여름에는 내 식품이 상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배송할 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이곳에서는요, 냉장, 냉동 택배 보관함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인 가구들 혹은 뭐 맞벌이 가구들도 좋고요. 이렇게 신성식품을 자주 배송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층 로비입니다. 우선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니까 내가 업무를 하고 지쳐서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밝은 곳에서 나를 맞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휴식 같은 공간이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네. 그런 구성이고요. 여기에 컨시어지 데스크까지 좋기 때문에 내가 뭐 이용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 도움을 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 뭐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천정이 얼만큼 높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평수여도 이제 느껴지는 체감, 공간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 건물은요, 일반 오피스텔 대비해서 지금 좀 높은 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이 2.4m가 평균인데 그쵸? 이곳은 2.98m로 천정을 더 높게 설계를 해서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탁 트여져 있는 그런 공간감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일조권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나만의 휴식 공간을 한번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외관입니다. 이거 와. 호텔 아니에요. 지금 오피스텔 멋있네요. 건물이거든요. 외관 자재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말 여기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자부심이 느껴질 그러게요. 정도로 이렇게 네. 예쁘게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룸 하나에다가 거실, 욕실에 드레스룸, 그리고 아마 오피스텔에서 가장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풀옵션 때문에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이제 풀옵션까지 가전을 또 다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타입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타입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지금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뭐 침대, 침실이나 거실 뭐 다양한 공간에서 널찍널찍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테리어의 가장 디테일은 사실은 가구, 자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이곳은 지금 독일의 명품 주방 가구 브랜드죠. 라이히트를 지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뭐 기능성은 사실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인증이 되어 있는 주방 가구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입주하게 되면 그런 프리미엄 하이엔드 느낌을 마음껏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외산 마감재까지도 정말 최고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스그로의 수전 브랜드를 사용해서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충분히 살려서 여러분들이 입주만으로도 좀 고급스러움과 하이엔드의 그 모든 걸 누려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안에 그냥 너무 럭셔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다 담은 진짜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도 눈앞에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익스테리어부터 출발을 해서 인테리어 하나부터 진짜 가구 하나, 그리고 수전 하나까지도 다 명품으로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명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제품의 그런 퀄리티를 인정받은 제품으로만 또 꾸려드렸다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젊은 층에 좀 이제 고소득 연봉자들이 바로 이제 강남, 노년, 역삼 쪽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들 신축 오피스텔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는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되는 그냥 넓은 공간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누군가를 대면하지 않고 나 혼자 케어가 가능한 그런 작은 공간에서도 구조가 확실히 분리구조로 되어 있는 걸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딱 그 니즈에 맞춰서 원룸과 원거실 그리고 욕실, 드레스룸 거기다 풀옵션 그리고 가구까지도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강남권의 오피스텔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의 트렌드를 모두 담은 그런 진짜 명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오늘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서 용산까지, 강북까지 접근이 개선이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강남에 이미 되어 있는 인프라들 모두 다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까지 기대되는 곳이니까요. 이런 투자 포인트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용산이라는 걸 지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용산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남권에서 용산으로 접근을 하실 때 기존에 한 3, 4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거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셨을 때 그렇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1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용산이 국제 업무지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쪽에 이제 출퇴근을 하실 텐데 강남권에서 용산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세입자를 받는 측면에서 또 임대를 고려하실 때도 많은 분들의 그런 니즈를 다 품을 수 있는 이제 지역적인 가치, 강남의 지역적 가치가 한 번 더 용산과 가까워지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분양가는요 17억 원 정도의 강남구 역삼동 주거용 오피스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 시에는요 전세 시에는 약 14억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총 월세금 45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금은 3억 원 정도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만만치는 않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금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금액은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로 갭 투자도 또 노려보실 수가 있는 측면이고요. 또 이제 만약에 월세 임대료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한 달에 이제 1억 원에 450만 원대로 또 수익을 노려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투자 가치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한 궁금증, 강남 논현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혹은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매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일 매물콕 세 번째 투자처는 바로 한남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매물에서 한남동의 상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주 형태로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도시형 생활주택 준비해봤으니까 화면으로 개요 살펴드릴게요. 네, 위치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 인접해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 1월에 완료된 상황이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33.0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수는 10층 중에 7층으로 로열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용산구 우리 한남동 봤었잖아요. 뭐 입지적인 특징은 많이 봤는데 만약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 2개의 오늘의 매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뭐 3인, 4인 가구가 이용을 또 하실 거예요.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그러면 대부분 세입자들도 그런 가족 구성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주변의 생활 여건을 잘 따져보셔야겠죠.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입지 여건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출퇴근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출퇴근을 하실 것인가? 자, 사이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남역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한남역에 160m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분 1, 2분대로 뛰어 내려가서 지하철 탑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차 활용해서 접근을 하신다 하실 때 강남 쪽에 워낙에 이제 그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죠. 그래서 강남권으로 접근하실 때 대교만 건너면 바로 신사역, 그다음에 강남, 노년 이런 쪽으로 다 접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동대문, 광화문, 시청 이쪽으로 다 용산 쪽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생각을 하시고 직주 근접을 생각을 하신다면 전통적인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강북의 중심이고 강남과 바로 맞붙어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하철 활용하실 분들은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그 도보권으로 시간을 체크해 보면 2분 나옵니다. 그래서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1분 안에 지하철을 네. 탑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하고 그 교통이 바로 앞에 뭐 지하철역이 있거나 정류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정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편리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 이동하는 데 있어야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그게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 측면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지 분석 계속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배드타운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3, 4인 가구가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케어하시면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주변에 이제 여건이죠. 그래서 교육 여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용산국제학교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용산의 민족공원, 여의도 2배 면적의 민족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팍세권에 대한 니즈, 그래서 강, 뷰에 대한 니즈. 오늘 또 매물이 10층 중에 7층이에요. 그래서 그 한강 조망권까지. 수미 씨 집에서 네. 한강이 보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뭐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진짜 한강을 마음 먹고 내가 어디론가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집 앞에 슬리퍼 맞아요. 신고 산책을 나왔는데 커피 한잔 한강이 하면서. 펼쳐지는 이런 꿈 같은 상황을 누려보실 수가 있는 게 자, 오늘 매물의 특징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은 진짜 배산 임수의 명당이고요. 워낙에 이제 전통적인 부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지로서 정말 고심을 해서 뽑은 명당이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 여건, 거주하시기에 매력 정도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입지 분석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발 호재도 살짝 짚어볼게요. 자, 한남 그 3구역에 그 뉴타운에 대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재정비가 되게 되면 거주를 이제는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철거가 되게 되죠. 그럼 이주를 하신다면 당연히 인접 지역인 그 주변을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 주변을 살펴보셨을 때 고개만 딱 돌리면 150m 거리에 오늘의 매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뉴타운에 5,800세대가 넘는 그 이주 수요를 다 품을 수 있는 곳에 오늘 매력이 더 포인트로 자리를 잡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요? 자, 공원을 한강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주변에 그냥 도보권으로 몇 분 걸어가면 나오는 근린공원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숲, 강, 공원까지 다 끼고 있는 팍세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산 그 공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용산 공원은 자 국가적인 차원의 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공원의 여러 가지 그런 미래 가치 또한 같이 누려보면서 지역적인 미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데 학세권 맞아요. 또 병세권까지 품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개발 건물, 호재에서 넘어가서 건물 특징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맞아요. 일단은 이제 주거하시기 편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남역에서 도보권으로 1, 2분에 인접해 있는 바로 오늘의 매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뚝 설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제 10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의 매물이 10층 중에 7층이에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만큼 이제 역세권에 바로 그 대교를 건너면 강남으로 인접할 수가 있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희소성의 가치를 가져가셔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강 조망권, 내 집 안에서 한강의 넓은 그런 그린그린한 그리고 강이 흐르는 유유한 그런 아름다움을 품으실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셋값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수요도 이주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배산 임수의 명당입니다. 전통적인 부촌 지역의 프리미엄에 맞게 앞으로 강남을 능가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 네. 자, 매매가 7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가는 전세가 약 5억 3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만약에 전환하신다. 그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대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약 1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들의 이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나 가격에 대한 보장은 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외경제TV 너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에서 내외경제TV 들어와 주시고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